제4류 위험물 보시기 바랍니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입니다. 인화성 액체는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 유류 이렇게 분명히 나뉘는데요. 정의를 한번 보실까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4류 위험물 정의를 보시면 특수인화물은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인 것, 인화점이 영하 20도씨 이하이고 B점이 40도씨 이하인 것입니다. 지정 품명으로는 디에틸 에테르, 이황화탄소가 있어요. 제1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것, 지정 품명은 아세톤과 휘발유. 알코올류는 한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의 개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일가 알코올이에요. 지정 품명은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변성 알코올이 있습니다. 제2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지정 품명은 등유하고 경유가 있어요. 제3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인 것을 말하고요. 지정 품명으로는 중유, 클레오소트유가 있습니다. 제4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도씨 미만인 것을 말해요. 동식물 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의 공통 성질을 보시면은 매우 인화하기 쉽다. 인화점이 낮은 것은 증기량이 많아서 인화 범위도 넓어집니다.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다. 수용성과 비수용성으로 구분을 하죠. 증기 비중은 시아나수소를 제외하고는 공기보다 무겁다. 그래서 낮은 곳에 체류해서 연소 폭발의 위험이 있죠. 연소 범위의 하한이 낮기 때문에 공기 중에 소량 누설되어도 연소할 수 있습니다. 저장 및 취급 방법은 화기 및 점화원으로부터 멀리 저장할 것. 용기는 밀전하고 통풍이 잘 되는 찬 곳에 저장한다. 가연성 증기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해야겠죠. 전기 부도체이기 때문에 정전기 발생에 주의해서 취급해야 합니다. 정전기는 점화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거나 취급할 때에는 정전기 발생 제거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에는 질식 소화가 가장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질식 소화는 공기 중 산소 농도 21%를 15% 이하로 떨어뜨려서 연소를 중단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수용성 인화물질에는 알코올형 포소화약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화학포를 사용하게 되면 포가 소멸되는 소포성 때문이죠. 지정 수량 50리터인 특수인화물. 특수인화물의 정의는 발화점은 100도씨 이하, 인화점은 영하 20도씨 이하, B점의 경우에는 40도씨 이하죠. 특수인화물은 다 위험합니다. 디에틸 에테르 먼저 보실까요? 디에틸 에테르는 물에 약간 녹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에 잘 녹고요. 발생된 증기는 마취성이 있어요. 공기하고 장기간 접촉하면 과산화물이 생성이 돼서요. 갈색병에 저장해야 합니다. 밀봉해서 냉암소에 저장해야겠죠. 그리고 에테르는 전기 불량 도체이기 때문에 정전기 발생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장 취급 시 주의사항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기와 장기간 접촉하면 과산화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갈색병 용기에 보관하고 밀봉해서 냉암소에 저장을 해줍니다. 최적 팽창 계수가 크기 때문에 안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이때 공간 용적을 2% 이상으로 합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청정 소화약제, 포말에 의한 질식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체크포인트에 보시면 에테르 속에 있는 과산화물을 검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검출 시약이
요오드와 칼륨 10% 용액입니다. 과산화물이 존재했을 때 황색으로 변해요. 에테르 속에 과산화물 검출하는 시약은 요오드와 칼륨 10% 용액이다. 무슨 색으로 변하느냐? 황색으로 변한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황화탄소는 순수한 것은 무색 투명한 액체이고 일광에 쪼이면 황색으로 변합니다.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착화점이 낮고 증기는 유독해요.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알코올, 에테르, 벤젠 등의 유기용매에 잘 녹아요. 불쾌한 냄새가 나고요. 연소했을 때 이산화황, 아황산가스를 발생하고 파란 불꽃을 냅니다. 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요.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물속에 저장합니다. 다음 중 이황화탄소를 물속에 저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시험에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이황화탄소의 경우에는 150도씨의 고온의 물과 반응했을 때 황화수소를 발생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에는 이산화탄소, 할론, 청정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 등에 의한 질식 소화를 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로 지정된 이유는 끓는 점과 인화점이 낮아서 화재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무색 투명한 액체이면서 자극성 냄새가 나요. 공기하고 접촉하면 가압에 의해서 폭발성의 과산화물을 생성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를 얻는 방법은 에틸알코올을 산화해서 얻죠. 아세트알데히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은거울 반응하고 펠링 용액이 나와 있는데요. 은거울 반응은 글루코스 수용액을 이용해 가지고 은이온을 금속 은으로 환원시키죠. 그래서 실험했을 때 거울처럼 은이 환원돼서 용기에 입혀지죠. 펠링 용액은 펠링 용액에 환원성 물질을 첨가를 하고 온도를 서서히 높이다 보면은요. 구리 이가 이온이 환원돼서 구리 이온이 돼요. 이 구리 이온이 굉장히 불안정해가지고 바로 수산화 이온이랑 결합해서 수산화 구리를 생성하고 황색을 띠다가 이것을 끓이게 되면은 탈수돼서 산화구리, 붉은색 침전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알데히드의 환원성 확인하는 방법은 은거울 반응과 펠링 용액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세트알데히드의 위험성을 보시면 진한 황산과 접촉에 의해서 격렬히 반응한다. 그리고 산과 접촉을 하면요 중합해서 발열합니다. 마그네슘, 은, 구리, 수은 및 이들의 합금과 반응하여 중합 반응을 일으키며 폭발성 물질을 생성한다. 아세틸레이트를 생성을 하게 되죠. 아세트알데히드를 저장할 때에는 공기하고 접촉했을 때 과산화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밀봉해서 냉암소에 저장을 하고요. 취급 설비, 이동 탱크, 오개 탱크에 저장할 때에는 저장 용기 내부에는 불연성 가스 또는 수증기 봉입 장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성에서도 보셨듯이 마그네슘, 은, 구리, 수은 및 이들의 합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응해서 아세틸레이트를 생성해요. 녹이 쓸어버리기 때문에 취급 설비는 마그네슘, 은, 구리, 수은 및 이들의 합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알코올 포 사용해서 화재를 진압을 하죠. 다음 석유류를 한번 볼까요? 석유류에서요. 수용성하고 비수용성의 기준이 있습니다. 일기압 20도씨에서요. 석유류하고 증류수를 동일한 양을 넣어요. 완전히 혼합한 후에 유동을 정지시켰을 때 균일한 외관을 유지한다. 그러면 수용성이고 균일한 외관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비수용성입니다. 지정 수량은 비수용성일 경우에 200리터고요. 수용성일 경우에는 400리터입니다. 제1석유류의 경우에요. 제1석유류는 인화점 범위가 21도씨 미만이었죠. 지정 품명은 아세톤과 휘발유로 아세톤을 먼저 보실까요?
아세톤, 디메틸 케톤이죠. 무색, 투명한 자극성 휘발성 액체입니다. 물에 잘 녹죠. 수용성이고요. 요오드 포름 반응을 합니다. 요오드 포름 반응은 체크포인트에도 나와 있는데요. 에탄올, 아세톤,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수용액에 수산화나트륨하고 요오드와 칼륨을 가하면 노란색 결정인 요오드 포름이 생기죠. 피부에 닿으면 탈지 작용을 합니다. 탈지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피와 지방이 녹아요. 그래서 하얗게 일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공기하고 장기간 접촉하면 과산화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갈색병에 저장을 해요. 화재가 났을 때에는 알코올용 포 사용합니다. 가솔린, 휘발유죠. 지정 수량은 200리터고요. 탄소수가 5개에서 9개까지의 불포화 탄화수소의 혼합물입니다. 일반적인 성질을 보시면 물에는 녹지 않아요. 유기용제하고 잘 섞이고요. 고무나 수지, 유지를 잘 녹입니다. 최적 팽창 계수가 0.00135 도씨이기 때문에 안전 공간을 10% 줘요. 벤젠의 인화점은 영하 11도씨, 융점은 5.5도씨입니다. 벤젠은 겨울철에는 고체 상태이면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해야 되죠. 일반적인 성질로는 증기는 마취성, 독성이 있다. 그리고 연료로는 부적합합니다. 수소수에 비해서 탄소수가 많아요. 그래서 연소했을 때 검은 그을음이 발생합니다. 불포화 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공명 구조여서 첨가 중합 반응이 어렵고 치환 반응이 주가 되는데요. 벤젠의 치환 반응에는 할로겐화, 니트로화, 술폰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톨루엔은 지정 수량이 200리터로 비수용성이죠. TNT의 주성분입니다. 톨루엔의 진한 질산하고 진한 황산의 니트로화 반응을 시키면 되죠. 메틸에틸 케톤은 인화점이 영하 1도씨로 비수용성, 지정 수량 200리터예요. 피리딘은 지정 수량 400리터로 수용성이고요. 시아나수소는 청산이라고도 합니다. 지정 수량 400리터, 수용성이고요. 제사류 위험물 중 유일하게 증기가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증기 비중이 0.94예요. 소량의 수분 알칼리와 혼합하면 중합 폭발합니다. 초산 에스테르류를 보실까요? 지정 수량 200리터예요. 산과 알코올의 반응으로 에스테르를 생성하죠. 초산 에스테르류 중에서 초산 에틸을 보시기 바랍니다. 딸기 냄새가 나는 무색 투명한 액체예요. 그래서 과일 에센스, 인공 향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산 에스테르류 중에는 의산 메틸, 의산 에틸, 의산 프로필, 그리고 에틸벤젠, 의산 부틸 등의 물질이 있죠. 알코올류는 지정 수량 400리터입니다. 정의는 한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일가 알코올이에요. 탄소수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인화점에 따라서 석유류로 분류가 되죠. 알코올류 중에서 메틸알콜, 메탄올이죠. 인화점이 11도씨입니다. 무색, 투명하고 휘발성이 강한 액체예요. 알코올류 중에서 수용성이 가장 큽니다. 독성이 있어요. 알칼리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를 발생하고요. 산화하면은 메틸알콜이 됐다가 포름알데히드, 그리고 포름산이 되죠. 포름산의 경우에는 의산이라고도 하죠.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알코올포 사용합니다. 에틸알콜, 에탄올은 인화점이 13도씨예요. 산화시키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돼서 다시 산화시키면 아세트산이 됩니다. 초산이죠.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에틸알코올은 요오드 포름 반응으로 검출을 합니다. 체크 포인트에 나와 있죠. 수산화 나트륨하고 요오드를 가해서 요오드 포름의 황색 침전, 노란색 침전물이 생성이 되죠. 제2석유류는
일기압 20도씨에서 액체로 인화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인 것이 해당이 되죠. 수용성은 지정수량이 2000리터, 비수용성은 지정수량 1000리터입니다. 등유는 보일러 기름을 말하죠. 증기 비중이 4에서 5입니다. 무거워요. 담황색 액체이고 물의 불용입니다. 누출에 주의해야 되고요. 용기에는 항상 10% 정도의 여유를 줘야 됩니다. 의산, 포름산 또는 개미산이라고도 하죠. 초산보다 강산입니다. 수용성이에요. 점화했을 때 푸른 불꽃을 내면서 연소합니다. 초산, 아세트산이죠. 융점이 16.7도씨예요. 겨울에는 얼음과 같은 상태로 존재해서 빙초산이라고도 합니다. 3에서 5% 수용액을 식초라고 하고요. 피부하고 접촉했을 때 수포상의 화상을 입습니다. 내산성 용기에 보관해야 되고요. 비중은 1.05로 물보다 무겁습니다. 물에 잘 용해되고요. 화재가 났을 때 알코올포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합니다. 테레핀류의 주 성분은 피넨이 80에서 90%예요. 화학적으로 유지는 아니지만 건성유하고 유사한 산화성으로 공기 중에서 산화합니다. 비수용성, 헝겊 및 종이에 스며들면 자연 발화의 위험이 크죠. 송근유는 소나무 뿌리를 건류해서 얻은 타르를 분류해서 얻습니다. 황색 또는 갈색의 독특한 냄새를 갖는 액체입니다. 크실렌, 자일렌이죠. 세 가지, 오르소크실렌, 메타크실렌, 파라크실렌 이성질체가 있는데요. 메타크실렌하고 파라크실렌은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되고요. 오르소크실렌은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클로로벤젠은 지정 수량이 1000리터고요. 마취성, 증기는 독성이 있습니다. DDT의 원료가 돼요. DDT는 디클로로디페닐 트리클로로에탄이에요. 살충 효과, 제초제로 사용이 되죠. 제3석유류는 인화점이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인 것이 해당이 되죠. 수용성일 경우에 지정 수량은 4000리터고 비수용성일 경우에는 2000리터입니다. 제3석유류의 에틸렌 글리콜은 대표적인 이가 알코올이고 자동차 부동액 등의 제조 원료로 사용됩니다. 글리세린은 3가 알코올이고요. 독성이 없고 수용성이죠. 니트로벤젠의 증기는 독성이 강합니다. 제법을 보시면 벤젠에 진한 질산하고 진한 황산의 혼산을 가해서 니트로화 시켜요. 제4석유류는 일기압 20도씨에서 인화점이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인 것이죠. 지정 품명은 기어유, 실린더유가 있습니다. 지정 수량은 6000리터고요. 동식물 유류는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250도씨 미만인 것이 해당이 되죠. 일반적인 성질을 보시면 화재 시 에곤이 상승하여 제1석유류와 같은 연소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곤란해요. 요오드 값에 의해서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로 나뉘는데요. 요오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 100g에 부과되는 요오드의 그람 수예요. 정의는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름의 불포화도를 말해요. 유지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의 이중결합수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요오드가가 크다. 그 말은 이중결합이 많다. 일반적으로 산화되기 쉽다라는 뜻이죠. 다시요. 요오드 값이 크다. 그 말은 이중결합이 많고 건성유에 가깝다.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크다. 요오드 값이 작다. 이 말은 이중결합이 적고 불건성유에 가깝다.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성유는 요오드 값이 130 이상입니다. 자연 발화 위험 크죠.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건성유는 섬유류 등에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종류가 나와 있어요. 다음 중 건성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동유는 오동나무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반건성유는 요오드 값이 100 이상 130 미만이에요. 마찬가지로 종류 뭐가 있는지 기억하시고요. 불건성유는 요오드 값이 100 미만이에요. 공기 중에서 쉽게 굳지 않습니다. 종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죠.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의 인화점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밀폐식과 개방식이 있어요. 밀폐식에는 태그 밀폐식, 신속평형법, 이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세타 밀폐식이었어요. 그리고 펜스키마 텐스, 개방식 인화점 측정법에는요. 클리브랜드 개방식 인화점 측정법이 있어요. 태그 밀폐식의 경우에는 일기압 무풍인 장소에서 측정을 하는데 인화점 측정기 시료컵에 시료를 50세제곱cm 넣은 후에 불꽃 크기가 직경이 4mm 되도록 조정한 후에 설정 온도보다 5도씨 낮은 온도에 도달하면 시험 불꽃에 1초간 노출시키고요. 인화 온도가 60도씨 미만이고 설정 온도와의 차이가 2도씨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해당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봅니다. 시료컵에 시료를 50세제곱cm 그리고 직경, 화염의 직경을 불꽃 크기 직경이 4mm가 나온다. 그러면 태그 밀폐식. 신속평형법은요. 시료 물품을 2mm를 시료컵에 넣고 시험 불꽃 2.5초간 노출시키고 인화한 경우 인화하지 않을 때까지 설정 온도를 낮추고 인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화할 때까지 설정 온도를 높여서 인화점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시료 물품을 2mm 시료컵에 넣고 시험 불꽃 2.5초간 노출시킨다 라는 말이 나오면 신속평형법이에요. 개방식 인화점 측정 방법 중 클리브랜드 개방식의 경우에는 인화점 측정기의 시료컵 표시선까지 시험 물품을 채우고 시료 표면의 기포를 제거해요. 그리고 화염 4mm, 설정 온도가 28도씨 낮은 온도에 도달하면 시험 불꽃을 시료컵 중심을 횡단해서 일직선으로 1초간 통과시킵니다. 이 경우 시험 불꽃 중심을 시료컵 위쪽 가장자리에 상방 2mm 이하에서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인화점 측정기의 시료컵 표시선까지 시험 물품을 채운다. 그리고 화염이 4mm다. 시험 불꽃을 1초간 통과시킨다 라는 말이 나오면 클리브랜드 개방식 인화점 측정기입니다.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에 대해서 잠깐 종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특수인화물은 인화점이 영하 20도씨 이하,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 B점이 40도씨 이하였어요. 지정 수량은 50리터고 위험 등급은 1등급이었습니다. 종류로는 디에틸 에테르, 이황화탄소, 산화프로필렌,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있었죠. 제1석유류는 인화점 범위가 21도씨 미만인 경우였습니다. 위험 등급이 2등급이었었고요. 비수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뉘었습니다. 종류로는 톨루엔이 있었고 오르소 크실렌이 있었고요. 가솔린, 휘발유 있었고요. 벤젠, 그리고 메틸에틸 케톤, 의산 에스테르류, 그리고 초산 에스테르류 있었죠. 피리딘, 시아나수소, 아세톤이 있었습니다. 좌측을 지정 수량 200리터인 비수용성, 피리딘, 시아나수소, 아세톤은 수용성이죠. 지정 수량 400리터입니다. 알코올류, 위험 등급 2등급이고 탄소 원자 수가 1개에서 3개인 포화 일가 알코올이었죠. 메탄올, 에탄올, 프로필알콜, 변성알콜이 있었습니다. 지정 수량은 400리터예요. 제2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이에요. 종류에는 등유, 경유, 클로로벤젠, 송근유,
테르펜유, 스타이렌, 장뇌유, 그리고 의산, 초산, 에틸, 셀로솔브 이렇게 있었습니다. 좌측을 지정수량 1000리터, 비수용성이죠. 우측은 지정수량 2000리터인 수용성입니다. 제3석유류는요. 인화점이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이었어요. 위험등급 3등급이죠. 니트로벤젠, 메타크레졸, 중유, 아닐린, 에틸렌글리콜, 글리세린이 있었어요. 에틸렌글리콜하고 글리세린은 수용성으로 지정수량 4000리터입니다. 좌측은 지정수량 2000리터로 비수용성이죠. 제4석유류는요. 위험등급 3등급이고 인화점이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이에요. 실린더유하고 기어유가 있었죠. 지정수량은 6000리터입니다. 동식물유류, 인화점이 250도씨 미만인 것, 위험등급은 3등급이죠. 동식물유류는 요오드가로 나뉘었었어요. 요오드가의 정의는 유지 100g에 부과되는 요오드의 그람 수였습니다. 건성유, 요오드가가 130 이상이었죠. 종류로는 들기름, 상어유, 동유, 정어리유, 아마인유, 해바라기유. 반건성유는요. 요오드가가 100에서 130인 것, 콩기름, 참기름, 면실류, 모카시유라고 하죠. 그리고 채종유가 있었어요. 불건성유는요. 요오드가가 100 이하인 것이었습니다. 종류로는 소기름, 그리고 고래기름, 피마자유, 땅콩, 낙화생유라고도 하죠. 올리브유 이렇게 있었죠. 동식물유류의 경우에는 자연발화가 잘 되는 것이 건성유에 해당이 됐죠. 요오드가가 높다, 이중결합수가 많다, 불포화 탄화수소가 많다, 산화되기 쉽다, 자연발화하기 쉽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4류위험물 인화성 액체는 고온체, 불꽃, 불티, 접근하면 안 되죠. 화기엄금입니다. 화재가 났어요.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 화학포, 수용성 인화물의 경우에는 알코올포를 사용해서 화재 진압을 해야 되죠.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각각 분명하고요. 인화점 범위, 그리고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지정 수량, 위험 등급, 화재가 났을 때 소화는 어떻게 하는지 주의사항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